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객관식 기출문제 29번 문항 보겠습니다. 29번 문항부터는 교육 사회 파트 영역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문제, 이 상황을 읽어보고 이 상황에 적절한 이론을 선택하는 거죠. 이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 이론 자체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이론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학생은 학창 시절 말썽을 많이 피웠다. 비슷한 또래들과 몰려다니면서 싸움도 자주 하고 교칙도 반복듯이 위반을 했다. 수업을 시시하다고 하면서 방해하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계집애 같다고 놀리기도 했다. 반면에 자기랑 함께 다니는 애들은 사내답다고 우쭐대고 육체 노동직에 종사한 아버지처럼 사나이답게 살고 싶다고 했다. 나중에 보니 그 학생은 스스로 진학을 포기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자기가 선택을 해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육체 노동직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이미 어느 정도 불평등한 상태에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평등을 선택해 버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윌리스의 저항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항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제가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해놨지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그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불평등 왜 재생산되냐? 학교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 불평등을 재생산해낼 때 인간이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이제 종속되어서 학교만 나오면 불평등이 재생산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능동적이라면 충분히 그 문제점도 알고 그럴 텐데 왜 자꾸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학교에 다니거나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냐라고 하면 그 저항이론에서는 간파와 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불평등이 재생산되냐 이걸 설명합니다. 인간이 자율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어떻게 선택하냐. 그러니까 이 간파와 제약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윌리스의 저항 이론에서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간파와 제약을 어떻게 발견해냈냐. 이전의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 가치가 다 배제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 하면은 그 객관식으로 다 해버리면 실질적인 상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료를 다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이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을 전제로 해서 질적 조사 방법을 합니다. 면접을 하든지 하나하나 면담을 하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현장 위주의 자료들을 수집해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율성이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왜 자율성을 가진 존재 인간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느냐 간파 제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간파 제약 개념 물어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저항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심도 있고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교육학은 가장 기본적인 걸 알고 있냐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간파 제약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의의와 한계점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간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장차 직면하게 될 불평등한 현실을 그 학생들이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학교에서 존재하는 가치나 규범, 커리큘럼이 그 하위 계층에게 맞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학생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이를 거부한다. 이게 간파예요. 그럼 제약은 뭐냐? 거부를 하고 반학교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왜 재생산되냐라고 하면 이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불평등의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그 개선을 중단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영국 고등학교에서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면담을 해보니까 아이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구분하고 정신 노동은 여성이 하는 거고 공부 같은 거는 남성은 그 육체 노동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거기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정당화시키는 거죠. 자기 안 되는 거 나가 하기 힘든 거니까 저거는 예를 들면은 저 상태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고
뭐 자기가 하는 게 오히려 막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는 방향으로 스스로 선택해버리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저항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의의 한계가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의의는 그래도 능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약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만 지도해주면 이게 불평등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한계는 일탈과 저항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즉 학생의 저항이 어떻게 비판적인 의식으로 잘 발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일탈하는 거랑 저항의 경계가 너무 모호해서 이게 그냥 싫어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진짜 그걸 학교 문화를 인지하고 거부하는 건지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사를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교사가 가지는 교육관, 인생관, 경험, 이데올로기 이거에 따라서 교사와 교육 과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걸 지도할 수 있지만 이건 다 무시하고 학생이 가지는 능력으로 여기에 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9분 문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30분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항별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많은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